주변에는 숫자를 다루는 직업들이 많습니다. 애널리스트, 은행원, 수학 선생도 계시고요. 그 중에서도 숫자를 통해서 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설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회계사라는 직업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기업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죠? 라고 매우 난감해할 때 거기에 도움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업의 성장과 전략을 돕고 있는 회계사 김민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회계사를 꼭 찾아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매번 만나면 좋겠지만 어떤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을 매각하거나 인수하거나 상장을 준비하고 싶다. 다양한 이벤트들이 펼쳐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십니다. 네. 회사 내에 회계나 재무팀이 있지 않나요? 특정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면 외부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구조화된 조언이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 기업이 고수가 필요한 상황이 오는 거고요. 사실 회계사 업계가 의료업계처럼 전공 분야나 전문 분야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좀 더 찾기 쉬우실 텐데요. 그렇게 되어있진 않다 보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전화를 받을 때 이런 건도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것도 하시나요? 라고 말씀도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회계사가 해결해 줄 수 있나?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문의를 받으면 그럼 어떻게 하세요? 가능하면 직접 해결을 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 손에서 안 되면 본부 단위, 그게 안 되면 법인 단위까지 넓혀가지고 저희 내부의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문제 해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문제를 듣고 내부 전문가까지 연결하는 일은 그래도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계사 업무도 분야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잖아요. 의사업계가 내과, 정형외과, 안과 등 나뉘듯이 회계사도 사실 크게는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등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안에서도 세부 분야가 대단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세부 분야 중에 어떤 분야이신 거예요? 저는 비교적 이른 시기였던 2년차 때부터 재무자문 분야에 집중을 해왔고요. 그 안에서는 기업가치평가, 재무실사, 기업의 인수, 합병, 분할, 사업성 검토 같은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회계감사, 세무자문까지 모두 아우르는 전문 회계사가 20명 이상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서 복합적인 프로젝트를 팀 단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사 일한 지 16년 차인데요. 이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재무자문 부서로 시작을 해서 증권사도 일을 했었고요. 회계법인 내의 PE 전담팀, 밸류에이션 팀 등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이것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하나의 선처럼 이어져가지고 복합적인 시야를 가지게 된 것 같고요.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스터디도 하면서 배워가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길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사실 저 형이 있는데요. 2살 터울에. 형과 제가 둘 다 경영학과입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형이 회계사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됐고요. 지금은 형제가 같이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회사에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일할 땐 진짜 호흡도 빠르게 되고 같이 대화하기도 편하고요. 불편한 점으로는 사실 업무상 불편한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저희끼리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좀 소외감을 느낄까 걱정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회계법인도 종합 컨설팅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고수 말씀 들으니까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종합 컨설팅을 비교할 때도 그 의료 분야 예시를 이렇게 좀 많이 드는데요. 몸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때는 종합병원을 찾게 되죠. 최초의 면담을 하고 영상 진단도 하고 다양한 과에 배부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종합병원 장점일 텐데 회계법인 또한 기업을 인수하고 싶을 때, 합병하고 싶을 때, 분할하고 싶을 때, 거래소나 금감원 조사를 받을 때 예상치 못한 이런 변수가 있을 때는 그 회계사의 종합적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여러 전문가를 각각 고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회사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과정들을 각각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간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상의 불편함도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람이 컸다던가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을까요? 거의 10년 차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일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4년에 걸쳐서 이제 내부 통제제도 구축, IFRS 전환, 재무보고 평가, 원가 관리 구조 개선 등 과정을 함께 해가지고 실제로 상장이 됐고요. 그 상장 과정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었고 청약 증거금도 20조 원을 넘겼었습니다. 20조요? 네, 20조요. 우와, 대박이다. 네. 제 애가 7개월 애가 있습니다. 그 애가 커서 전교 1등을 하면 이런 기분일까?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 정도 성과를 냈다면 고수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회계사가 숫자만 잘 다루는 직업이 아니고요. 고객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을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상에서의 성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고객과의 관계를 두 가지 키워드로 관리하는데 저는 신뢰와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작든 크든 기한 내 결과물을 제공하고요. 처음 용역을 시작할 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장기적인 신뢰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사의 상황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실질적인 가치를 찾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맥락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면 고객사와의 신뢰가 저금을 하듯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겠죠? 결국 고객과의 관계는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의 누적으로 쌓이는 거기 때문에 매 순간 조금 더 진심을 담은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상이나 경영자 의사 결정에도 깊이 있게 관여할 수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B 회사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서 평가 의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B 회사 지분 가치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숫자만 전달하진 않거든요. 이 회사의 지금 추세라거나 산업이 속한 특징이라거나 우발부채가 존재한다거나 경쟁력이라는 특정 키포인트들을 경영진에게 말씀을 드려요. 결국 그 정보들이 단순한 숫자보다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정보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진짜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목적에 맞게 더 좋은 자문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계사를 꿈꾸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죠? 회계사라는 직업이 숫자를 다루는 직업이 맞지만 본질로서는 사람과 신뢰를 다루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공부는 정답이 있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불확실한 판단이 계속되거든요. 투명하게 소통하고 실수를 감추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 결국 좋은 회계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